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플래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플래시는 스피드라이트라고 합니다. 스피드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후레시, 플래시, 전자플래시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혹 뭐 스트로브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글씨처럼 뭐 스피드라이트, 뭐 전자플래시, 후레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레시는 소형화라서 기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서 사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플래시를 한 개쯤은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플래시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플래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빛이 나가는 거죠. 빛이 순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빛이 이 과학 시간에 공부했는 결과로는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1초에 약 30만 킬로. 반짝할 때 이제 1초 동안 불을 켜놓으면 30만 킬로 나가는 거죠. 이 플래시는 지속광이 아니라 순광입니다. 반짝 끄고 맙니다. 반짝. 그렇기 때문에 셔터로서는 빛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빛 조절을 뭐로 하느냐? 조리개로 합니다. 조리개로 빛을 조절하고 여기 플래시 있죠. 플래시에 셋을 누르면 여기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지금 플러스 3분의 1에 있죠. 플러스 3분의 1에 있는데 여기를 누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빛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추가시킬 수 있고 빛을 더 적게 나가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강량은 여기서 조절하든가 조리개 가지고 조절합니다. 셔터 스피드로서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사진을 처음 배울 때 뭐 조리개 8에 125로 촬영을 했습니다. 밖에서 했는데 나는 조리개를 좀 한 개 열고 싶어. 그랬으면 5.6에 열었습니다. 그럼 셔터 스피드가 빨라져야 되겠죠? 8에 125니까 조리개를 열었으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250분의 1초로 촬영하면 얘나 빛의 강량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래시도 내가 조리개를 8 놓고 셔터 스피드를 125 놨는데 조리개를 5.6 놓고 싶어. 그럼 셔터 스피드가 250으로 가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플래시 강량 조절은 셔터가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조리개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플래시를 사용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주광으로 쓰겠느냐, 이 번쩍 끄는 불빛으로 모든 걸 표현하겠느냐, 아니면 보조광으로 쓰겠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조광. 여기서 보조광이라 함은 자연광, 그러니까 태양빛을 이용하는 거죠. 창문으로 들어오든 쇼윈도로 빛이 들어오든 하고, 그 다음에 주변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명입니다. 뭐 카페 같으면 뭐 전구나 LED 등이 켜놨겠죠. 이 두 개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이 틀리게 나옵니다. 플래시 촬영을 하더라도 위에서는 플래시 촬영은 셔터 스피드로 조절할 수 없다 그랬는데 셔터 스피드를 조절함으로 해서 자연광과 주변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 가면 사진으로 준비해 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플래시 빛만은 셔터로서 조절할 수 없다. 조리개하고 플래시에 있는 기능을 여기서 빛을 저하시키거나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플래시에 동조라는 게 있습니다.
동조라는 것은 플래시를 터뜨렸을 경우에 사진이 정상적으로 촬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 촬영 안 되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셔터막이 활짝 열렸을 때 플래시가 빵 터져서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정된 동조 속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쓰게 되면 동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림 보다시피 500분의 1초를 놨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약 한 3분의 2 정도가 검게 나옵니다. 400 놓으니까 약 한 3분의 1 넘게 검게 나오네요. 320 놓으면 이 아래쪽이 검게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조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해결책이 뭐냐? 카메라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전용이면, 플래시 전용이면 500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이 들어가는 것 동시에 최고 동조 속도로 설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이라면 내 카메라가 내가 500을 놨든 1000을 놨든 자동 200으로 돌아버립니다. 전원이 들어가면, 플래시에 전원이 들어가면. 그러면 전용을 쓰게 되면 이런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정된 셔터 스피드 이하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200분의 1초가 내 카메라가 동조라면 보통 200에서 250이 최고 동조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마다 틀린데 200에서 250. 그러면 전원이 들어가면 500에 있던 것도 뭐 200으로 설정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500을 설정하냐? 전용 플래시를 안 쓰면은 500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500이 전용 플래시가 아닐 경우에. 그러면 전용 플래시 아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러면 나는 그럼 500 놓고 촬영하고 싶다. 그 불가능하겠죠? 여기 지금 동조라는 개념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메라 바디하고 카메라의 플래시가 고속 동조가 지원되는 바디, 고속 동조가 되는 플래시, 지원되는 플래시가 된다면 500분의 1초가 아니라 전 샷다에서 동조가 됩니다. 고속 동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해야 전 샷다에서 동조가 됩니다. 아니면은 일반 동조 셔터 범위 내에서만 동조가 됩니다. 고속 셔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혹시 고속 동조에 더 알고 계시면 제가 강좌 올리는 것 중에서 요 앞쪽 가면 2번하고 12번에 가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플래시는 엄청나게 고급입니다. 고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망처럼 생기는 이것은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빼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것이 확산판입니다. 확산판. 빛이 옆으로 많이 퍼집니다. 그럼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우리 일반 이런 플래시는 이게 만약에 렌즈를 뭐 수동 렌즈를 쓰거나 아답터를 써서 전용 렌즈 말고 수동 렌즈 쓰면 보통 이 플래시가 빛이 나가는 각도가 35mm 렌즈에 해당됩니다. 약 한 63도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통 옛날에 아날로그 플래시 같은 경우는 63도. 그럼 35mm 이하에서는 어떻게 사진이 나오겠습니까? 빛은, 플래시 빛은 이렇게 약한, 이게 63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데, 내 렌즈는 20mm면 뭐 이렇게 나오면 이만큼의 편차가 생기죠. 여기는 검게 나옵니다. 검게. 플래시가 나가는 강 때문에. 그러나 요즘의 디지털 플래시는 이 자동으로 이 빛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이걸 빼면은 약 한 16mm까지인가 빛이 나갈 겁니다. 이걸 빼면, 확산판을 빼면 그렇습니다. 전용 렌즈에 전용 플래시를 쓰면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뒤쪽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확산판을 내렸는 거죠. 이러면 빛이 확산됩니다. 확산되기 때문에 근거리 촬영할 때 내가 렌즈를 16, 35 이런 렌즈, 실내에서 시상식 같은 경우는 16, 만약에 옆에 기자들이 많거나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많으면 16, 35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식 때 악수하거나
그럴 때는 이 확산판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동조가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확산판을 써서 사진을 찍으면 보통 보면 이렇게 촬영할 때는 플래시가 직각으로 갑니다. 직사광선을 직접 광을 쓸 때는 이렇게 내려서 쓰면 됩니다. 직접 광을 그러면 확산되기 때문에 사진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부드럽게. 지금처럼 이런 카바를 덮어 씌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앞에 확산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그냥 확산판을 그냥 쓰는 게 편하지, 이걸 쓰게 되면 이것도 부피가 있습니다. 이거 부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쓰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것은 빛이 어쨌든 이것도 확산됩니다. 빛이 확산되기 때문에 앞에 확산판을 빼서 써도 되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써도 되겠습니다. 보통 이 촬영을 저희들이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입니다. 말하자면 지금부터는 이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는 반사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사판. 여기서 빛이 터지면 빛이 뒤로 가는 것을 방지해서 빛이 대체적으로 앞으로 갑니다. 천장으로 가겠죠. 천장으로 가서 뒤로 가는 빛을 앞으로 보내줌으로 해서 배터리 양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빛이 전부 다 앞으로 가니까. 이 각도는 이 정도 각도면 거리가 뭐 3m, 5m, 10m면 이 정도 각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이 정도 각도. 그러면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플래시 각도를 이렇게 잡았는 겁니다. 잡아서 디지털 사진은 저기 뒤쪽, 이 앞쪽이 노출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화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기 뒤쪽하고 앞쪽하고. 그러자면 플래시 설정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가깝겠죠. 위로 올라가면 아주 근거리 1m나 2m, 3m 촬영할 때는 수평을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각을 줘서 그래도 저 뒤쪽이 어둡다고 하면 각을 약간 더 주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고개를 약간 더 숙이면 됩니다. 숙여서 촬영을 하면 빛이 멀리 나갑니다. 멀리 나가면서 앞뒤가 화사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이 뒤쪽이나 앞쪽이나 노출이 거의 같게 잡아야 됩니다. 거의 같게. 그러자면 여기도 빛이 플래시를 천장에다 바운스를 쳤겠죠. 천장에다가 바운스를 쳤습니다. 이 바운스 치거나 노출 설정할 때 잘 모르시면 제 강좌 중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번하고 12번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래시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선풍기를 제가 돌려놨습니다. 일단 틀고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조리개사의 셔터 스피드 200분의 1초의 노 플래시입니다. 노 플래시니까 200분의 1초인데도 선풍기가 돌아가는 게 날개가 안 보이죠. 이렇게 날개가 안 보입니다. 핵 돌아가는 걸 보입니다. 200분의 1초인데 이랬습니다. 그러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조리개사의 200분의 1초입니다. 플래시를 터뜨리니까 200분의 1초인데도 이게 선풍기 날개가 선명하게 촬영됐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잔상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게 보입니다. 살짝 동쪽으로 보입니다. 살짝. 이 플래시는 극히 빠른 순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로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의 200분의 1초 플래시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선풍기 날개가 수dob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플래시를 사용 안 했는 겁니다. 이것은 4의 100분의 1초입니다. 핵 돌아가죠. 플래시 사용 안 했습니다. 플래시 사용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하고는 틀리죠. 조금 전에는 200분의 1초니까 있고 이거는 100분의 1초입니다. 약간 느리죠. 느리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잔상이라 그래야 됩니까? 동쪽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도 날개는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0분의 1초에
플래시 터뜨렸습니다. 여기는 또 선명하게는 보이는데 100분의 1초에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같이 플래시 터뜨렸죠. 여기도 플래시 터뜨려서 여기 잔상이 남아있고 이거는 잔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스톱됐습니다. 4의 100분의 1초 플래시 터뜨렸습니다. 여기 보면 플래시 터뜨렸다는 걸 알 수 있죠.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4의 100분의 1초입니다. 똑같습니다. 4의 100분의 1초는 똑같습니다. 이 사진은 왜 잔상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선명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 사진은 조명을 지금 여기 제 거실인데 조명을 등을 끄고 촬영을 했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촬영하니까 여기 잔상도 들어오지 않죠. 거실 조명등이 없으니까 이래 되고 거실 조명등을 켜고 좀 말하자면 좀 밝은 택이죠. 밝은 데서 촬영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하게 되면 플래시 촬영하더라도 셔터 스피드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자연광을 받아들여서 내가 얼마만큼 사진을 밝게 화사하게 찍는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4의 50분의 1초 노플래시입니다. 노플래시. 그 당연히 이래 나오겠죠. 자, 이번에 50분의 1초에 플래시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도 잡히지만 여기가 상당히 동쪽이라 그래야 될지 뭐 잔상이라 그래야 될지 이렇게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50분의 1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수도비 됐습니다. 100분의 1초처럼. 이것은 왜서 그렇다 그랬죠? 주변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서 자연광, 인공광 말하자면 거실의 등이 없는 거죠. 어두운 데서는 이렇게 스톱이 됩니다. 셔터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도 이렇게 스톱이 됩니다. 이렇게 50분의 1초 나도 플래시 터뜨리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도 스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분의 1초입니다. 10분의 1초. 물론 저는 이걸 삼각대를 놓고 촬영했습니다. 삼각대 놓고 노플래시. 이 선풍기 날개가 휙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보이죠? 10분의 1초. 10분의 1초 플래시 터뜨렸습니다. 거실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죠. 여기에 잔상이 보이는 걸 봐서는 10분의 1초면 엄청나게 느린 겁니다. 보십시오. 주변광, 거실에 불을 끄니까 주변광이 없으니까 플래시만으로 촬영했죠. 이러면은 플래시가 메인이 됩니다. 메인이 되면 이렇게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물체도 스톱이 됩니다. 이런 사진은 이제 보조광하고 말하자면 합쳐서 보조광하고 같이 섞어서 촬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초입니다. 8의 1초. 8의 1초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여기도 어두우면 이거는 거실이 밝은데 플래시 터뜨렸습니다. 1초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게 스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플래시 속도가 얼마큼 빠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진을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속성에 가서 자세히 가서 보시면 8의 1초 맞죠? 8의 1초. 조리개 8의 셔터 스피드 1초입니다. 그리고 플래시도 강제로 터뜨렸다고 나옵니다. 플래시 터뜨렸다 나오죠. 그 정도로 이 플래시는 어두우면 아무리 빠른 물체도 스톱이 됩니다. 이렇게 1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용. 이 플래시 공원에 가면 이렇게 네온등 끝이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플래시 터뜨렸습니다. 이 사진은 누구나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가서 터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셔터 스피드를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30분의 1초로 나왔습니다. 30분의 1초. 그러면 뒤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틀리죠? 좀 전에 하고. 이 사진은 정상적으로 촬영을 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카메라를 흔들었습니다. 흔들었어요.
여기는 20분의 1초입니다. 20분의 1초, 조리개가 5.6에 20분의 1초 흔들었어요. 흔들었으면 사진이 흔들려야 정상이겠죠? 조명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플래시가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켜보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사진이 안 흔들렸죠? 여기는 부천 흔들렸고,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 사진도 똑같습니다. 플래시 터뜨렸죠.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그림자 있는 거 보면 플래시를 터뜨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파일을 조회를 해보면 여기도 20분의 1초입니다. 흔들었습니다. 흔들어도 안 흔들립니다. 이렇게 여기 아래쪽을 보면 이렇죠. 쨍하게 나오죠. 그러나 조명은 당연히 흔들리겠죠. 이렇습니다. 여기도 제가 흔들어 봤습니다. 흔들어 봐도 이 앞쪽에 있는 것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가 어두워야 됩니다. 어두워야 돼요. 어두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집회 사진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밤에 찍을 때 이렇게 흔들어서 찍으면 상당히 리얼한 사진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셔터를 슬로우로 해서 하면 응용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촬영이 야외에서 이제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했죠. 이것도 플래시를 위로 말하자면 하늘 쪽으로 플래시를 약간 올렸습니다. 올리고 뒤에 흰 카바를 뺐습니다. 픽 빼니까 이 앞쪽은 노트이 여기 거의 맞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조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정한 사진은 뒤에 있고 이 플래시를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이 카바를 빼면은 뒤로 가는 불빛을 잡아준다 그랬죠.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야외에도 이거를 위로 빼주면 빛이 전부 다 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좀 멀리 있는 물체도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는 여기가 밝게 나왔는데 이제는 여기가 조금 밝게 나오죠. 플래시를 약간 더 고개를 들었는 거죠. 이런 사진들은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확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한 1초 정도 나왔을 겁니다. 아마도 1초 나왔습니다. 1초 정도 놓고 촬영을 해도 이런 물체 이런 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1초 나왔는데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조명은 흔들리죠. 그래서 이런 사진도 응용해서 촬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진도 제가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 촬영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진은 그냥 자연광입니다. 자연광에서 촬영해 봤습니다. 이 사진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화사죠? 이 사진, 이 사진. 여기에서 여기는 플래시를 터뜨린 겁니다. 플래시 터뜨렸는데 이러한 사진을 촬영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링 플래시 있죠. 터뜨리고 안 터뜨리고 링 플래시를 써도 되는데 링 플래시를 안 쓰고 저는 우리 일반 플래시를 썼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링 플래시를 써도 되는데 저는 링 플래시를 안 썼습니다. 이것은 링 플래시를 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리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원이 나오죠. 원이 나오는 거는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이 탁 나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잠자리 눈이 원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명은 플래시를 직접 앞으로 고개를 90도 숙인 거죠. 8의 100분의 1초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그림자를 잘 봐주십시오. 그림자 생겼습니다. 8의 100분의 1초입니다. 8의 30분의 1초로 찍으니까 조명은 똑같습니다. 그림자가 연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림자가 연하게 나온다는 것은 여기 그림자가 연하게 나옵니다. 왜 연하게 나오냐? 30분의 1초만큼 자연광,
말하자면 뭐 LED 조명이라든지 그런 빛이 더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 촬영하더라도 셔터 스피드를 이용하면 사진이 밝게 나오는 게 플래시 때문에 밝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조명, 간접 조명이든 직접 조명이든 조명 때문에 물론 자연광 포함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화사죠. 이것은 플래시를 현장에서 줘서 내려왔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운스 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림자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직접 광보다는 간접 광을 플래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낫겠죠. 이 사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진도 보면 여기 조명을 보면 여기가 반짝거고 여기 반짝거죠. 그러면 요 위에 조명이 2개 있다는 뜻입니다. 천장에. 이 플래시 사진은 이 조명 보면 여기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 이거는 불을 지금 2개 중에 한 개를 끄고 찍었다는 촬영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장에 바운스 쳤습니다. 조명이 한 개입니다. 그러면 조명을 한 개 더 켜면 더 밝게 나오겠죠? 이건 200분의 1초입니다. 200분의 1초로 가면 그림자가 더 진하게 나옵니다. 이때는 셔터 스피드를 내려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맨 처음에 맞출 때 여기에서 빛이 나갑니다. 빛이.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빛이 나가죠? 이렇게 빛이 나갑니다. 삐리릭거리면서. 이렇게 빛이 나가는데 여기서 빛이 나가서 거리하고 이 피사체가 밝다 어둡다를 판단을 합니다. 이 플래시가. 이 판단을 해서 여기서 빛이 나갑니다. 빛은 저희들이 어지간하면은 매뉴얼보다는 오토를 많이 씁니다. 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기스라든가 이런 게 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위에 확산판이 있는 데는 기스 나도 사실 큰 상관없어요. 거기는 어차피 빛이 나가는 거 확산되면 좋은 거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사진 촬영했는 장면이 이랬습니다. 여기 확산판을 지금 빼는 장면입니다. 확산판을 빼는 장면. 그럼 지금 확산판이 들어간 상태죠. 여기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면 빛이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겠죠, 빛이. 그럼 어떻습니까? 확산판을 빼주면 어떻습니까? 빛이 위로 가는 걸 방지가 됩니다. 이것은 가까이서 받는 거고 이렇게. 그럼 빛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여기 걸립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빛이 좀 퍼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 빛이 결합되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온 사진이. 그리고 이것은 좀 근거리라서 제가 이 확산판을 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플래시는 직각보다도 한 칸 더 꺾입니다. 이렇게 직각보다 한 칸 더 내려와요. 이렇게. 이것은 지금 직각에서 한 칸 더 고개를 숙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직각 같은데 한 칸 더 숙인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은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플래시를 사용할 때, 눈 올 때 사용하면 이렇습니다. 눈 올 때 플래시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죠. 플래시가 보통 플러스 3스텝까지 됩니다. 플러스 3을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눈이 빛을 받아가지고 노출이 오버된 거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듯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눈이 가늘고 작아서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흰색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눈이 오기는 오지만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면 플래시를 사용하면, 터뜨리면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 분위기를 촬영을 하려면 플래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2장만 볼 게 남았는데, 이 왼쪽에 2장은, 왼쪽에 이 두 개 있죠. 왼쪽에 이 2개는 스튜디오나 뭐 사진관 같은 데서 증명사진 같은 거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조명을 씁니다. 이런 걸 쓸 때는 우리가 눈동자를 보면 그 조명을 어떤 조명을 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개를 조명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도 똑같습니다. 이 사진도 스튜디오에서 조명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그러면 여기 여기 쪽 아래쪽에 보면 많이 번들거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 화장을 좀 많이 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번들거립니다. 번들거리기 때문에 여성분들 촬영할 때는 차라리 세수만 하고 닦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런 번들거림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판도 활용하면 좋고요. 그러면 우리 플래시가 문제죠. 우리 플래시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플래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플래시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또면하게 나오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반짝거림, 이게 이제 왼쪽 캐치 라이트라고 얘기하면 뭐 합니다. 캐치 라이트는 우리가 눈에 흰 점을 반짝거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명을 따로 하나 쓰는 수가 있습니다. 쓰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촬영을 하면 눈동자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 눈동자에 이 캐치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것이 흰 점이 보이면 좋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지웠는 게 있습니다. 지웠습니다. 지웠는 사진하고 소위 말해가지고 흰 점이 없는 사진하고 흰 점이 있는 사진하고는 사진이 제가 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흰 눈동자라고 표현하는데 흰 점, 캐치아이를 좀 이렇게 살릴 수 있으면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플래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